무슨 안 물어보겠지? 자, 우리 4페이지 841번의 2번 문제 같이 해볼까요? 문제 쓰는 동안 좀 생각하고 계세요. 자, 해볼까? 자, 모든 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서로 같은 두 등차 수열이 있대요. 일단 모든 항이 자연수라 했으니까 공차는 어떤 수야? 자연수겠죠? 지금 공차는 자연수, 그러니까 자연수를 더하면서 진행이 돼야지만 모든 항이 전부 다 자연수가 될 수 있어요. 일단 공차는 자연수인 상태, 맞지? 자, 그러면 이걸 토대로 이 시그마를 가지고 요 시그마를 구해야 되는 건데 지금 더하는 놈이 비슷한 놈이야? 아예 다른 놈이야? 사실상 뭐 거의 다른 놈이죠. 뭐 얘는 분수고 얘는 지금 분수도 아닌 놈이고 얘는 곱해졌고 얘는 더해졌고라고 더해진 상황이니까 지금 얘에서 얘로 다이렉트로 가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불가능해. 그러니까 여기서 뭘 대입해가지고 해결하겠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직접적으로 나아가실 수는 없어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게 맞냐? 합에서 합을 구하는 과정 사이에 뭐를 끼워 넣어라? 합을 가지고 먼저 뭘 구하고? 그치, 항을 구하고 항을 구해서 다시 합을 구하셔라. 그러니까 항을 구하는 과정이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래서 합을 통해 항을 먼저 좀 구해봅시다. 자, 지금 얘는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니까 SN이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는 SN입니다.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자, SN을 가지고 우리 AN을 만드는 방법은 SN에서 SN마이를 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AN 같은 경우에는 SN에서 SN이 AN이 아니라 이수열의 n번째 항은 AN, BN 분의 1인데 얘를 구해내는 방법은 SN에서 SN마이를 빼시면 된다. n이 2 이상일 때에 대해서.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니? 그러면 SN은 그냥 이거죠? 8n 플러스 4 분의 1 에서 빼면 돼요. n마이를 집어넣으신 8n 마이너스 4 분의 1 여기까지 따라왔어?
따라와서. 자, 정리할까? 얘 통분해 보시면 8n 플러스 4 8n 마이너스 4 분의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빼시면 8n 빼기 4에서 8n 더하기 4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잘 썼네. 아, n 감사합니다. n 그럼 뭐가 되지? 8n 제곱 마사에 마이너스 8n? 아 여기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 1. 아 소리. 다시 할게요. 그러면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곱하시면 8n 제곱 마이너스 4n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로 묶어서 전개하시면 8n 제곱 마이너스 8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n 그리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8n 플러스 4 8n 마이너스 4분의 4가 된다. 따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식 같은 경우엔 지금 내가 궁금한 AN, BN 분의 1과 형태를 맞춰주려면 분자를 1로 통일할까? 그래서 지금 4를 얘 나눠줄 건데 각각 2씩 나누면 4로 나누는 거 아니야? 맞니? 그래서 각각 2씩 나누시면 이 식은 뭐가 돼? 4n 플러스 2 4n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여기까지 따라왔니? 이게 무엇이 되냐 지금? AN, BN 분의 1이 된다.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AN과 BN을 아십니다. AN과 BN을 아십니다. AN은 뭐예요? 이 둘 중에 하나. BN은 그놈이 아닌 다른 나머지. 이지 않겠어? 왜? 당연한 거 아니다 얘들아. AN이 4n 플러스 2면 BN이 4n 마이 이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 AN이 2n 플러스 1이고 BN이 8n 마이너스 4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2로 나눈 거랑 얘 2를 곱한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곱이 요놈인 거잖아. 곱이 같다고 해서 각각이 이거일 수는 없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돼 있어? 그치, 공차가 같다. 얘 때문에 n의 개수가 서로 같다라는 힌트를 준 거야. 지금 n의 개수가 서로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도 4n 그래서 얘가 AN이면 얘가 자연스럽게 BN이 될 수 있는 상태인 거다. 지금 n의 개수가 서로 다를 수는 없는 상황인 거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만약에 서로 여러분이 다르더라 하더라 해도 만약에 여기에 2n 플러스 1, 8n 마이너스 4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해도 개수를 똑같이 맞추신 다음에 AN, BN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에 대해 지금 AN 더하기 BN에 대해서는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냥 각각 더하시면 8n. 그래서 8n에 대해 1부터 5까지 더하는 거니까 그냥 이제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8K 계산해 보시면 8 곱하기 2분의 5, 6 계산하셔서 15 곱하기 8인 120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이해되니?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로 다이렉트로 못 꽂습니다. 합을 가지고 합을 구하는 건 더하는 놈이 똑같을 때나 가능한 거고 다른 놈이라고 한다면 바로 다이렉트로 못 구하니까 반드시 그 과정 안에서 뭘 거치셔라.
합에서 합을 구하는 과정에 항을 구하는 과정을 중간에 쏙 끼워 넣어 주셔야 돼요. 알겠지? 이런 문제 정말 자주 나옵니다. 넘어갑시다. 842의 1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21학년도 고3 가형 21번 문제이고요. 자, 일반항이 주어졌다. a에는 로그 2의 루트 n 플러스 2분의 2n 플러스 1이다.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k의 값이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달라.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해봅시다. 자, 이 문제는 일단 간단합니다. 그냥 요놈을 4개의 자연수로 만들래요. 그래서 요놈에 대해 먼저 써볼게요.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그대로 그냥 n자리에 k 집어넣어서 우리가 쓰시면 되는 건데, 루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2분의 1승이죠. 그래서 2분의 1은 그냥 바깥으로 보낼게요. 그래서 2분의 1을 바깥으로 보내시고, 얘는 로그 2에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에다가 2를 곱하는 거지. 근데 2를 곱하는 것도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로그 2의 2 몇이야? 1이잖아 1. 그러니까 여기다 1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일단 간단히 하고 더해보자. 여기까지 괜찮니? 겐? 왜 놀라? 맞잖아. 아니야? 나 뭐 잘못 쳤었어? 아, N이니까 K. 겐? 이것 때문에 그래?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 이제 나열을 해볼게요. 2분의 1부터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자, 요 놈은 지금 분수 진수니까 로그끼리의 차이로 쓸 수 있죠. 로그 2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2의 K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쓰실 수 있다. 따라왔니? 자, 그러면 1부터 m까지 집어넣어서 더하는 거랑 1부터 m까지 집어넣어서 더하는 걸 빼니까 공통되는 거 되게 많죠. 쓰고 싶진 않으니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1부터 m까지 집어넣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합? 2부터 m 플러스 1까지의 합. 여기는 1부터 m까지 집어넣으면 3부터 m 플러스 2까지의 합. 그럼 이 둘을 빼면 m 플러스 2가 남고 2가 남지 않겠어?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다. 2분의 1 하신 다음에 로그 2의 2 빼기 로그 2의 m 플러스 2 더하기 1이 m개 있으니까 1이라 쓰지 마시고 m이라고 쓰셔야 돼요. 여기까지 따라왔니?
알아왔어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몇 이하의 자연수?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면 돼요. 이 거대한 자식. 그러려면 m이 무엇이 돼야 될까? 그런 문제야. 자 얘들아 일단 요 놈은 뭐야? 1이죠. 1은 자연수죠. m은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나왔어요. 일단 얘랑 얘는 자연수야. 그럼 이 로그 값은 무슨 수가 돼야 돼? 최소한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 로그 값 자체가 자연수여야지만 2로 나눠도 그나마 자연수가 될까 말까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 조건이 이 로그 값이 자연수가 돼야 돼.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러니까 자연수면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자연수는 최소한 돼야 된다. 자연수가 아니면 절대 안 되잖아.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러니까 이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맞지? 그러면 일단은 최소 조건이 뭐가 돼야 되냐? 요 자식이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n 플러스 2가 어떤 수가 돼야 돼? 2에? 그치 거듭제곱 형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n 플러스 2 자체가 2, 4, 8, 16, 32, 64 뭐 이런 식으로 자연수 형태가 돼야 되겠다. 따라왔니? 어디까지 가능할까? 128 이것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256은 왜 안 돼? 256이 되는 순간 얘가 자연수는 되겠지만 여기 m이 그러면 254가 돼야 되는 거고 254에다가 2분의 1 하시면 지금 100보다 커져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은 안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 따라왔어. 뭔 말인지 이해되니 지금? 그리고 일단 2도 안 되겠죠. 왜냐면 2가 되려면 m은 0이 돼야 되는데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2도 탈락. 그러면 이제 얘네들 후보들 중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자 얘들아 m이 만약에 2라고 한다면 m 플러스 2는 4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m 3이 되고 그러면 2분의 1 3 마이너스 얘는 지금 4가 된 거니까 2가 돼서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탈락이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그러면 m이 우리 6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탈락이에요. 자 m이 6이면 m 플러스 2는 8이 되면서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2분의 1 하신 다음에 1 더하기 8이니까 9 빼기 요 자식이 뭐가 돼? 3이 되니까 6이 되고 3이라는 100 이하의 자연수 완성 아니야? 그러니까 8이 된다 이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느낌 살짝 오니? 16이라 생각해봐. 16이면 m은 14니까 홀수죠. 근데 얘는 짝수죠. 홀수에서 짝수 빼면 홀수죠. 홀수를 2로 나누면 자연수니? 아니지. 탈락. 32가 되려면 m은 30이죠. 30이니까 이렇게 더하면 홀수죠. 32면 5니까 홀수죠. 홀수에서 홀수 빼면 짝수죠. 짝수는 2로 나누면 자연수죠. 따라오고 있니? 그러니까 이거 헛건을 다 집어넣을 수 없잖아. 이 규칙 좀 찾아야지. 30은 된다. 이게 안 된다. 된다. 따라왔어. 그래서 m이 될 수 있는 건 6, 30, 그리고 126 이렇게 된다. 20 빼서 이렇게 되니까 다 더하시면 36에서 160 이렇게 되겠지. 됐어.
1부터 n까지 나옵니다. 가능. 이번이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한데 사실 중간 범위에 해당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그마 없이 그냥 단순히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더해라. 뭐 이거는 중간 범위잖아. 로그잖아. 그냥 오로지. 의? 어이? 미치겠다. 자, 843. 자, 843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지금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들 많이 풀고 있고요. 21번 문제, 22번 문제, 21번 문제 계속 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2학년도 수능. 사실상 대수에서 가장 어렵게 나온 문제겠죠. 21번이니까. 대수에서 가장 어렵게 나왔다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 수열이 첫 번째 항은 절대값이고요. 두 번째 항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절대값 n 플러스 1은 2 곱하기 절대값 n항과 같다. 가조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 n에 대해서 마이너스 14와 같다. 3항, 5항, 7항, 9항 몰수항들의 합을 구하시오. 자, 봐봐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약간 퍼즐 맞추기처럼 푸는 문제들, 퍼즐 맞추기처럼 약간 푸는 습관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퍼즐 맞추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약간 이제 공식화해서 혹은 유형별로 이 문제는 이런 유형이니까 이 퍼즐에다가 끼워 맞춰서 조건들을 다다다다 꽂지 끼워 맞춰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습관은 사실 나쁘지는 않은 습관일 수는 있으나 분명히 한계는 존재해요. 일단 고등 과정에서 퍼즐 자체가 너희가 못 본 퍼즐일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유형별로만 문제가 나오지 않잖아. 실제로 뭐 너희가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뭐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엔 실제로 뭐 내신은 좀 퍼즐 맞추기식 공부가 가능해요. 내신은. 근데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조금 결이 다르기도 해. 1학년 때까지는 그게 됐을 수도 있으나 근데 1학년 때도 너희가 좀 그렇게 잘 안 된다는 걸 느끼기도 했을 거야. 변형 문제들이 출제는 되는데 그 학교 프린트 변형 문제들이 출제되는데 아씨 뭐야 이거 내가 생각한 퍼즐은 이거였는데 갑자기 조금 바뀌어서 나오잖아. 바뀌어서 나오니까 당황하잖아. 그러니까 퍼즐은 분명히 바뀔 수 있다. 그러면 그 퍼즐에 끼워 맞추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는 이게 사실 옳은 방법인가에 대해 너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돼. 그건 옳은 방법이 내가 말해보면 일단 아니야. 정확하게 얘기해봤을 때. 좀 더 엄밀하게 얘기했으면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고등과정부터는 그러니까 퍼즐에 끼워 맞추는 연습이 아니라 그냥 너네가 직접 그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냥 자유롭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틀에 맞춰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 틀에 맞춰서 풀지 마시고 자유롭게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러니까 물론 그 자유로움은 너무 자유로우면 또 안 돼. 내가 생각한 거,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 그 참고하시면서 어느 정도 그 틀을 너희가 직접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봐봐요. 지금 수능 문제야. 가조건 보시면 첫째 항은 2래요. 2 아니면 마이너스 2겠지. 여기까지는 괜찮지. 그리고 나조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절대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2항, 3항, 4항, 5항, 6항, 7항, 8항, 9항까지 10항까지 전부 다 구해낼 수는 있어요. 근데 확정은 안 될 거야. 무슨 얘기냐?
얘들아 첫째 항은 지금 풀마 2죠. 2 아니면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뭐가 돼? 얘 절대값 씌워봤자 어차피 2니까 2, 2, 4.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절대값 4야. 맞지? 그러니까 절대값 두 번째 항이 사실 4. 그럼 두 번째 항은 풀마 4겠지. 여기까지 따라왔네. 그러니까 두 번째 항은 4 아니면 마이너스 4야. 세 번째 항은 얘 어차피 절대값 씌우면 4니까 절대값 씌우면 어차피 4니까 2배 하면 8이고 그러면 세 번째 항 절대값 씌운 게 8이라 했으니까 풀마 8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아 지금 보니까 에이 뭐야 2, 4, 8 그 다음은 16 풀마 32 풀마 64 나 다 적어볼게 일단 풀마 128 풀마 256 풀마 512 풀마 1024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맞니? 뭐 하나 확정된 게 하나도 없다. 1항부터 10항까지 경우의 수가 지금 몇 개야? 두 개씩이어서 1024개 있어 지금 경우의 수가. 그럼 이 1024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1부터 10까지 다 더해봤을 때 마이너스 14가 되는 케이스를 찾아달라.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얘는 너희가 생각한 틀 안에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닐걸? 왜?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니까. 등비수열의 합처럼 보이겠으나 얘는 등비수열은 아닐 거야. 왜냐면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호가 지금 뭐 하나 결정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2, 4인데 갑자기 여기 마8, 마16, 마32, 마64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플러스였다가 하나만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나 지금 결정된 게 없다고. 여기까지 따라와.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해봤는데 마이너스 14다. 그러니까 1024개의 경우의 수 중에서 다 더해봤을 때 마이너스 14가 되는 그 케이스를 찾아달라 이런 문제야. 이렇게 해서 따라왔죠. 그럼 이때부터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오로지 생각하는 문제. 그러니까 뭐가 다 더해봐서 마이너스 14가 될까? 누가 플러스고 누가 마이너스일까?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계속 해야지만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 얘가 수능 21번 문제 대수에서 마지막 문제였으니까 사실상 대수 마지막 문제 가장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별거 아니긴 해요 실제로. 얘들아 일단 하나씩 생각을 해보자. 가장 큰 수 선이십사 얘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생각해볼까 한번. 그냥 얘가 플러스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다 더해봐서 결국 일단 양수 나왔어 음수 나왔어? 음수 나왔지. 그러면 가장 큰 1024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앞에 놈들 한번 다 더해봤을 때 1024랑 견줄만 한지 한번 생각해볼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생각해보자. 혹은 다 플러스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얘 2부터 512까지 다 플러스라고 가정하고 더해보면 얘는 등비합이죠.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공식 써보자. 뭐야? 공비가 2니까. 그러니까 다 플러스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공비 빼기 1, 2 빼기 1분의 첫째 항 2 곱하기 2의 몇 승? 9승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괜찮니? 얘 몇이에요? 1022 맞지? 1022. 그래도 얼추 견줄만 하겠으나 결국 얘가 더 크죠? 그럼 얘가 플러스면 얘가 싹 다 마이너스라고 해도 다 더해보면 양수야. 2라는 양수 맞지? 그럼 얘는 반드시 뭐야? 음수인 거야. 얘 하나 양수면 나머지 음수여도 안 된다니까. 1024는 무조건 음수여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전부 다 양수면 몇이 돼? 얘가 음수고 전부 다 양수면 마이너스 1024랑 1022니까 마이너스 2잖아. 그래도 얼추 비슷해졌잖아. 마이너스 14와 맞지?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오차 범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조정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플러스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 이거에 대한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오냐? 얘가 마이너스 1024고 얘가 102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이걸 통해서 마이너스 14라는 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조금씩 생각하면서 오차를 조금 줄이면 되겠죠. 이해되니 여기까지? 지금 오차 몇이야? 마이너스 12라는 오차지. 그러면 이 플러스인 놈에서 6을 빼고 자연스럽게 이 마이너스인 놈한테 6을 빼버리면 마이너스 10이라는 오차를 우리가 만들어 메꿀 수 있지 않겠니? 그 마이너스 10이라는 오차는 6 이렇게 더하고 빼면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6만 만들자. 6 누구 보고 바꿀래? 6 2랑 4 2랑 4 더하면 6이잖아. 그러니까 얘 둘만 마이너스로 바꾸잖아. 그럼 원래 플러스 6을 했는데 마이너스 6을 하니까 마이너스 12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머지 다 플러스. 이러면 어떻게 되냐? 얘가 지금 마이너스 2024였고 얘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 마이너스끼리 다 더해주시면 몇이 되냐? 마이너스 1030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아까 1022였는데 6만큼 빠졌으니까 1016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14가 되겠지. 이해돼? 이런 문제는 아예 난생 처음 풀어보지. 실제로 수능 푸는 그 고3 친구들도 이 문제는 난생 처음 풀어보는 문제였을 거야. 그래서 21번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약간 이 문제는 틀이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직접 생각해서 푸는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퍼즐 맞추는 것처럼 직접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근데 이제 어떤 틀 안에 있는 퍼즐을 푸는 게 아니라 진짜 수수께끼 같은 문제다. 근데 직접 생각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요놈에 대해 1, 3, 5, 7, 9 더해주시면 지금 1은 마이너스 3은 지금 플러스니까 전부 다 플러스죠. 그래서 8, 32, 128, 9, 512 이렇게 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놈은 등비처럼 할 공식보다 그냥 더하는 게 빠르더라고. 그래서 더하시다 보면 40, 32 미쳤나봐. 38 38이랑 512 더하면 550 550에다가 128 더하시면 678 이렇게 된다. 됐니. 두 문제 하고 쉴게요. 자, 844의 1번이랑 844의 2번인데 이거 집중. 얘는 시그마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제곱근 문제입니다. 제곱근 어느 파트야? 대수의 첫 파트죠. 그러니까 거듭제곱근. 여러분의 중간고사를 책임질 거듭제곱근 파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모두 다 들으세요. 모두 다 들으시고 물론 어렵습니다. 844번에 12번이 좀 더 어렵고 13번이 좀 더 쉬운 편이긴 한데 어려운 거 먼저 좀 풀어볼게요. 자, 이거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고 나랑 같이 얘기해봅시다. 이거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지만 시그마를 그냥 없애고 2부터 19까지의 합으로 표현만 하면 그냥 중간고사 범위의 문제입니다. 중간고사 범위의 문제. 아마 이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제일 어려운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일단 fn 같은 경우엔 지금 실수인 것의 개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분이 뭐 중간고사 범위라고 생각해봤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그냥 f2부터 그냥 f19까지의 합이 19다. 그래서 그냥 이놈이 삭제되고 이렇게 출제만 된다면 그냥 전혀 문제없는 중간고사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러면 우리 복습 조금만 하자. 자, 이 자식을 A라고 잡아봤을 때, 자, A의 n 제곱근 중 실수 개수. 자, 이거는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 다르고요.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도 다릅니다. 좀 이상하겠습니다. 표를 얘가 n. 이렇게 하면 돼요. n, n. 기억하고 있니 혹시? 얘들아, 양수의 짝수 제곱근 실수는 몇 개? 그치, 풀마 2개 있죠? 예를 들어 4의 제곱근 같은 거 풀마 2개. 0의 짝수 제곱근 0 하나밖에 없죠. 음수의 짝수 제곱근 없죠? 짝수 제곱해서 음수 만들 수 없죠? 마이너스 2의 4제곱근 이런 거 없죠? 실수 중에선 없죠? 그래서 0개. 홀수라고 한다면 전부 1개. 기억나? 홀수 제곱근 전부 1개. 양수의 홀수 제곱근도 1개고 음수의 홀수 제곱근도 1개예요. 실수의 개수는 27의 세제곱근 몇 개? 1개, 3.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3 하나. 맞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n이라는 게 홀수라고 한다면 무조건 1이기 때문에 n이라는 놈이 홀수라고 한다면 무조건 1이기 때문에 지금 2부터 19까지의 홀수들에 대해선 함수값이 무조건 1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홀수들 F3, F5 뭐 이런 식으로 F19까지 전부 몇? 1. 몇 개가 1이야 그러면? 3부터 19까지 홀수 몇 개 있게? 일단 1부터 19까지 홀수가 10개 있죠? 그 중에 이제 1 하나 빠졌으니까 9개. 9개. 그래서 일단 여기 9개 있다. 그럼 여기에 지금 2부터 19까지 더하는 것 중에 9개가 1이었으니까 사실 짝수들의 합은 몇이 되겠어? 10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19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2, F4 이런 식으로 짝수들 총 10개 더한 건 10개래. 10이다. 몇 개 맞나? 응? 뭐야? 소름 돋았어. 누구야? 어디야? 영훈아! 이거 누구 거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누구 거야 이거? 혜민이 거야? 나 알아서 꺼질. 알아서 가질 거야? 왜 깜짝이야? 이상한 데서 소리가 나가지고. 자, 그럼 여기 지금 짝수 몇 개 있어요? 얘들아 2부터 18까지 짝수 몇 개 있니? 9개 있죠. 9개. 그래서 9개의 짝수 중에 지금 그럼 짝수에 대한 함수값은 2 아니면 1 아니면 0이에요. 맞죠? 그러면 얘들아 2는 몇 개 있고 1은 몇 개 있고 0은 몇 개 있을까? 일단 0은 1은 있을까? 1이 있게 되는 순간 지금 10은 짝수이기 때문에 1은 홀수죠.
홀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홀수는 지금 1밖에 홀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0이 되는 함수값이 2개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a라는 놈은 n제곱 빼기 17n 플러스 19k 요 놈인데 2차식인데 얘 축은 어디야? 축 2분의 17이지. 그럼 함수값이 같아지려면 둘의 합이 17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17이 되기 위해선 17은 홀수잖아. 그럼 짝수랑 홀수에 대한 함수값이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짝수끼리는 함수값이 같은 게 없다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오 좋아 좋아. 그래서 지금 0을 1이 되는 놈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머지가 1이 되는 놈이 없다 이 중에. 그러니까 1은 없다 이 말을 내가 얘기한 거야. 1은 없다. 그러면 2가 몇 개? 10만 되려면 5개. 그래서 지금 이 중에 f n이 2가 되는 게 5개 있고 f n이 0이 되는 게 9개라 했으니까 4개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들아 fn이 2가 되려면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양수. fn이 0이 되려면 이 값이 뭐가 돼야 돼? 음수. 그러면 이 값이 양수가 되는 게 5개, 이 값이 음수가 되는 게 4개 존재해야 되는 상황.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이 놈에 대해서 뭐부터 뭐까지가 양수고 뭐부터 뭐까지가 음수인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a라는 놈을 n제곱 빼기 17n 더하기 19k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요 놈을 나는 무슨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을 것 같냐? 2차 함수 관점으로 바라보셨을 때 훨씬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얘가 지금 축이 2분의 17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요 놈에 대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얘에 대한 축이 어떻게 돼? 2분의 17. 2분의 17은 뭐야? 8.5.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축이 8.5라는 얘기는 8에서의 함수값과 9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에 8 집어넣었을 때랑 9 집어넣었을 때가 같다. 근데 지금 8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작은 값 아니야?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금 최소값이잖아. 8.5일 때가 최소값. 그러니까 8은 무조건 지금 음수여야 되지 않겠어? 이게 최소값이니까 지금 이 짝수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2부터 18까지 지금 짝수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애가 누구다? 8 집어넣었을 때가 가장 작다. 이해돼? 그리고 7, 10 뭐 이렇게 함수값이 똑같겠죠? 그리고 6, 11 이렇게 함수값이 똑같고 5, 12 이렇게 함수값이 똑같겠지? 지금 보니까 내가 쓴 놈들 중에 짝수 몇 개 있어? 8, 10, 6, 12 이렇게 짝수 4개 있는 거 아니야? 이 4개는 무슨 수가 돼야 될까? 이 4개는 음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해보면 지금 4, 11 이렇게 함수값이 똑같을 텐데 이 4에서의 값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음수가 돼야 되고 얘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0은 어디 있는 거야? 이들 사이에 있는 거지. 이러면 음수 4개 그리고 4부터는 쫙 다 양수. 여기 양수 5개 이렇게 존재하게 만들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면 4를 집어넣었을 땐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4를 집어넣으셨을 땐 여기다가 n에다가 4를 집어넣어 보시면 a는 뭐가 돼요? 16에다가 68 빼는 거니까 힘들어. 52 그럼 19k 플러스 52 마이너스 52 얘는 양수야 음수? 양수. 그리고 12 집어넣어 보시면 근데 12 집어넣는 건 좀 귀찮죠? 조금 생각해보면 12 함수값은 누구랑 같아? 5에서의 함수값이랑 같잖아.
그래서 n에다가 11을 집어넣으시면 사실 5를 집어넣는 거랑 같기 때문에 여기다 5를 집어넣으시면 25 마이너스 75 마이너스 50 맞나? 뭐야 이상한데? 85 마이너스 60 얘가 음수가 나옵니다. 그럼 19K는 누구랑 누구 사이? 50이랑 60 사이. K는 몇? 3 57이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를 떠나서 이해돼요? 얘가 제일 어려워요. 내가 봤을 때 이거 관련된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내가 할 수 있겠다를 떠나서 이게 이해가 되면 사실 이거보다 조금 쉬운 문제들은 훨씬 더 수월하게 풀립니다. 따라오네. 오른쪽에 문제 있는데 쳤다 할까요 그냥? 쳤다 합시다. 쳤다 할게요.